친일 국방 논란에서 시작된 여야 공방이 이제는 당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여야는 각각 정진석 비대위원장 조부의 친일 행적, 또 이재명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를 문제 삼고 나섰죠.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정진석 대 이재명, 다양한 가능성 검토, 엇갈린 남과 북, 10km 만취 운전, 액션 히어로 쏜으로 잡아봤습니다. 2주 전 하루 차이로 국회 본회의장에 섰던 두 사람입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공격하는 취권을,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상대의 빈틈 쉴 새 없이 공격하는 당랑권 구사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야 모두 고난이도 권법은 사라지고 지금은 무차별 공격만 남았습니다. 친일 대 친북입니다. 친일 국방이라는 표현 역시 정치와 외교적 정의를 외면하면서 국민 정서를 무시한 정부의 합동훈련 강행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피땀 흘려 자존심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의 번영이 위태로워짐을 목도합니다. 북한의 대한민국의 세계를 위협하는 핵 개발을 하도록 만든 정책 실패 및 방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친일몰이부터 하는 이재명 대표는 대우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이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네, 식민사관으로까지 번진 논쟁은 여야 대표 개인에 대한 공세로 옮겨 붙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입니다. 민주당에선 정 위원장 할아버지 정임각 씨의 친일 행각을 들고 나왔습니다. 2014년 정 위원장이 충남지사 선거에 뛸 때 공개된 사실인데요. 조부 정 씨는 일제강점기 때 충남 계룡 면장으로서 중국과의 전쟁에 나선 일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오타니 마사오. 이 일본 이름은 정진석 위원장 할아버지 정인각이 창씨 개명한 이름입니다. 정인각은 창씨 개명했다고 조선총독부 신문에서 보도해 줄 만큼 친일파 인사였습니다. 정 위원장 조부는 정 위원장이 일본이 국군을 걸고 청나라를 제압했다고 감탄에 맞지 않는 바로 그 만주사변에서 공을 세운 것으로 조선총독부가 만주사변 공로자 공적 조서까지 작성해 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그 공적 조서입니다. 네, 정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 한 언론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친일 임명사전에도 등재된 바 없다. 일제 말기뿐만 아니라 6.25 당시에도 면장을 지냈다. 서열진한 친일 타령, 시대착오적이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태어나기 전 작고하신 할아버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민족문제연구소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연좌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친일의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지 후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 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비판에 공부 좀 하라 이렇게 응수한 데 대해선 반사 외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 본인이 페이스북에 적은 대로 지역구도 지역구인 만큼 본인 발언 바로 잡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본인이 지역구이니까 보니까 공주, 부여, 청양이 지역구시더라고요. 네네. 이 지역에서 의병 활동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유명한 최익현 선생, 민종식, 안병찬, 노원섭 등 본인 지역구에도 이렇게 쟁쟁한 의병들이 많으신데 이런 의병 활동들을 거의 깡그리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그러나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대신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개인 공격에 들어갑니다. 사법 리스크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요. 이재명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제는 방출당한 꽤 큰 개미였습니다. 퇴역한 개미신 거죠? 다시 되돌아와 있죠. 네. 지금 현재는 강제로 이제 퇴역당했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그 시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제가 다 현동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이때는 다 팔았다던 주식 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신고한 재산 내역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 1,600여 주, 현대중공업 약 700주입니다. 저때 들고 있던 현금 자산으로 2억 3천만 원가량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방위산업체로도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에 몸담고 있는 것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2억 3,100만 원의 방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국방위를 상임위로 선택,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민생의 온 힘을 합쳐도 모자란 시점에 정파적 투쟁의 구심점으로 얄팍한 친일 프레임을 활용하여 국민을 거짓 선동에만 몰두하는 비상식적인 행보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은 이 주식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공식 입장문 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된 뒤 선택한 국방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 백지신탁심사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방사청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매우 친문재인 정부의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 시점에 방사 관련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뭐 대표냐 아니냐를 떠나서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에 갈 수 있는데 6월 1일날 당선되고 6월 9일쯤인가요? 본인은 이제 국방위에 가겠다고 곧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굳이 국방위에 가는가? 따라서 이 대표는 지금 당장 국방위를 떠나야 한다 이런 공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황면성 대변인 여기에 대해 반박 논평을 하나 냈습니다. 2억 원대 주식 보유로 얼마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냐. 주식시장 폭락시킨 판국에 집권 여당에서 투자자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역시 올바른 대응인지는 정회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 관련 주식 모두 팔았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정치구단의 한마디로 첫 번째 픽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못을 알았을 때 자꾸 합리화하지 말고 툭 털어버리는 게 좋다. 한영훈 선생이 언제 사람이죠? 반성을 자기가 해야지. 한영훈 선생 반성 갖다 써먹으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비서 안 하니까 지금까지 오잖아요. 네, 두 번째 픽은 다양한 가능성 검토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요. 1픽에서 다룬 여야 공방, 북한 도발로부터 시작한 거죠. 북한이 어제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합니다. 시험 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 운영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쏘아올렸던 단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번 미사일에도 전술핵을 장착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앞으로 또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더하면 사실상 한미일 전역에 전술핵 공격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임의의 무기 체계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기동적이며 정밀하고 강력한 반격으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철저한 실전 준비 태세를 또다시 입증한 우리 핵 전투 무력의 고도의 반응 능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네, 이 때문에 여권에선 핵에는 핵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죠. 미국의 전술핵 공유 같은 다양한 방법론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를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확장 억제, 다시 말해 미국 해구산의 획기적인 강화, 모든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탄을 모두 보유한 핵과 미사일의 백화점이 됐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는데 이런 방안들이 이제 양국 간에 구체적인 중심 현안으로 다뤄져야 된다라고 저는. 다만 정부에선 신범철 국방차관이 미국의 핵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 전개에 우선순위를 뒀는데요.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요.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엇갈린 남과 북입니다. 남과 북은 유엔에서도 엇갈렸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143개국이 찬성하고 북한을 포함한 5개국이 반대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북한은 러시아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10km 만취 운전입니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의 음주 운전에 대한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은 신 씨가 지난 11일 새벽 경기도 성남에서부터 서울 송파구까지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걸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건데요. 여기에 운전한 차량이 다른 사람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기도 했죠.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했다는 신 씨의 진술 받아들여서요.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액션 히어로 소니입니다. 우리의 소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린 지난밤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챔피언스리그 1, 2호 골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경기를 쥐락펴락한 손흥민에게 현지 언론들은 액션 히어로 같았다, 매혹적인 활약했다, 극찬을 보냈습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